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오늘이 대서입니다. 엄청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조금 끼어서 글쎄 더 더울 수도 있어요. 습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또 더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삼복도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더운 날 지속되니까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 장 중반 정도 시점에서 고점을 향해 달리던 주가가 다시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0.04%.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상황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기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나? 이런 느낌들 좀 있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담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아마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려감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 기조 유지했습니다. 플러스 0.38, S&P 500은 플러스 0.14입니다. 일단은 장 중반에 상승세가 좋았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후반부에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괜찮을 건데요 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면은 일단 뭐 혼조다 강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내용은 썩 좋진 않았다. 네, 그리고 강하게 뻗기 위한 움직임은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 라는 느낌. 하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즉 시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중간 상황에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은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스닥도 최고치,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 호조보다는 고점 부담, 혼조 마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연합뉴스에서 또 나온 뉴스가 뭐냐, 실적 낙관론의 강세, 최고치. 여기는 지금 자기도 기사가 달라요. 자, 연합뉴스 첫 번째 뉴스는 실적 호조보다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2분기 실적 괜찮아요? 경기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건데, 고점에 대한, 즉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62곳인데 이 중 8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 구간이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 첫 주 이후 실적은 전년 대비 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쾌조의 실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손해볼 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때문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들의 그런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이고요. 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를 지탱하는 재료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파벳과 테슬라는 23일 내일이죠.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도 증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팩트셋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분기에 14%의 수익률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서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네, 4조 2천억 달러가 붕괴됐다. 붕괴라는 말을 쓸 정도의 하락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네, 아무튼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짝 오르거나 살짝 내리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8월 1일 날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이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지금 내용은 타코 트럼프가 뒤로 물러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에는 8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하지만 다시 물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의 어떤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선트 재무장관이 8월 1일까지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고품질의 합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8월 1일로 못을 박았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몸이 달아가지고 협상하러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뜨뜻미지근하죠. 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협의가 됐다고 발표하는 국가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국 뭐 그 외에는 지금 소식이 없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근히 또 애가 탈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거 관세 진행되면은 자기네들도 피해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근히 또 고품질의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흘리게 되면서 시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방이라고 봤었던 일본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니들이 얼마나 좀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약보합 살짝 내렸어요. 0.6% 정도 내렸나요? 네, 이 뭐 크게 내린 것도 아닌데 좀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 알파벳은 3% 가까이 올랐다. 왜? 실적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아마존과 메타, 애플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 전반에 좋은 흐름이 있었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악화됐다. 자, 요게 다우 지수를 끌어내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의 악화, 즉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우 지수의 주가 상황과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컨퍼런스 보도는 6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98.8, 100을 밑돌았네요. 100이 기준이고요. 100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 5월에 0.0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0에서 마이너스 0.3으로 바뀌게 된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느낌을 아직 받을 수 없다. 또는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주가가 뛰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만 따져보면은 경기 부담감 이 부분보다는 그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요소를 작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는 말이 있네요. 지하실 창문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은 거의 없다. 지하실도 창문이 있나요, 근데? 지하실은 원래 창문이 없는 거 아닌가? 자, 뭐, 아무튼 여기서 떨어져서 다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뭐, 일단은, 주가에 대한 어떤 압박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고 경기가 계속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라면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 조금 더 하나 더 볼게요. 요거 실적 낙관론의 강세, 같은 곳의 뉴스인데 이제는 종합으로 나왔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고점 논란들을 좀 지운 상태예요.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오르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내용은 좋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오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빅테크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커져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네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이전 분기에 내놓은 가이던스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기업 이익이나 소비 지출 부분에서 어떠한 악화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자,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집 앞에 호떡 장사가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호떡을 안 사 먹어. 그런데 나는 돈 많이 벌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적인 어떤 지수 포인트,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산돼서 시장에 어떤 두려움을 주기 전까지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닝 시즌이니까요. 네. 자, 그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방산호황, 현대로템, 레일솔루션 사업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자, 방산 쪽에서 지금 보면 현대로템이 원래는 철도 쪽만 네,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방산 네, 이런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다시 네, 레일솔루션 철도 부분에서도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산에 이어서 네, 철도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한 네, 수주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원래 이제 철도 쪽 관련해서 방산이 이제 주목받지 않았었던 시점에서는 이 철도 쪽 관련한 부분에서 현대로템이 이 철도 사업 이런 거 진행할 때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쪽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되네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이 주가가 더 많이 뛸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걸까요? 네, 방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많이 올랐다는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런 철도 수주를 통한 그런 성과로 메꿔주게 된다라면 야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3배 레버리지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또 무리한다, 그죠? 네, 자 무리하는데 이건 이유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유 있는 투자. 왜 이유 있는 투자냐? 일단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장기물의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이에요. 금리는 이제 채권 그 금리 하락은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 됐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위쪽에 정해져 있죠. 고정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를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보는 건데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9,000원. 그러면 10% 네, 이런 수익률 예상하고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9,500원 됐다.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대충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네, 아래쪽으로 가격을 낮춘 다음에 이렇게 네, 수익률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가요? 지금은 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네, 이제는 시기적인 부분이 안 맞죠. 금리 인상 시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가게 될 텐데 트럼프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파월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아요. 다만 금리 인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 연준 위원들도 이제 서서히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씩 높이고 있죠.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 이 다음 주 FOMC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네, 상황을 알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금리 동결이 아닌 다른 정책을 보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를 어쨌든 재개할 것 아니겠느냐. 7월이 아니라 9월이라도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분간 금리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자극적인 변수가 네,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금리를 자극할 변수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또는 인상에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금리 인하, 네, 금리 동결, 그 동결 아니면 인하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TMF를 6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고 나옵니다. 지난 1일부터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1,000억 원 매도 우위였는데
지금은 600억 원 순매수. 자, 1000억 원 매도에서 60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자, TMF는 잔여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의 일일 상승률, 하락률을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다. 자, 국채는 원래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 좀 걸어주는 것도 좋아요.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증시 상승률이 변동성이 원래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수 포인트는 원래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목의 수익률만큼 괜찮은 수익을 챙기고자 한다면 레버리지를 좀 걸어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채 쪽에 레버리지 거는 경우는 많은데 이쪽으로 또 몰빵치고 몰려간다. 아, 약간 좀 애매하죠. 근데 지금 베팅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네, 3배를 추정하는 거 네, 이거는 해볼만 하죠. 왜냐면 밑자의 본전이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인데 내려가기만 하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3배를 베팅을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일일 변동성이 이 횡보로 오래 가게 되면은 나는 지수는 변하지 않아도 레버리지 쪽에서는 손해를 좀 보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또 조금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해서 지금 사놓고 가격이 올라갈 때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네. 자, 그동안 투자 성과가 썩 좋지 않았다. 왜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 갔다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자 매수 기회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네,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해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면서 일단 국채금리의 진정세를 보였지만 신경전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식이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8월 달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또는 뭐 조만간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 투자자들의 이런 네, 세배 레버리지 이유가 있다. 네, 의미가 있다. 나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자, 환율이 오르자 예금 달러, 네, 달러 예금 잔액이 뚝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율이 1350원 정도대에서 네, 1400원 임박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1달러당 5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이 달러 예금 잔액은 총 604억 3,682만 600억 달러, 네, 600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달에 622억 달러에 비하면 2.9%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4일 달러 예금 잔액은요. 네. 지난 4일 65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8일 만에 595억 달러로 줄어드는 형태. 야,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달 말에 비하면 현재 시점이 금액이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최고치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최근 8영업일 만에 상당히 많이 이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135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네,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였나요? 네. 1393원까지 빠르게 상승했죠.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해드렸었지만은 환율이 1360원 정도 저점 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갔고 지금 1400원대를 살짝 넘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번 주에 1400원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400원을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 1400원에서 1410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좀 봐야 되긴 하겠죠. 네.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요, 환율과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 달러를 사놨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팔아먹는 거죠. 원화로 바꾸는 거고, 또 그 원화가 강세를 보여가지고 달러 가격이 싸지게 되면 또 사놓고, 이렇게 달러로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달러 투자. 이것도 제법 쏠쏠하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환율만 잘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그 수수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의 달러 인덱스 예상 경로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즉 달러 약세. 달러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환율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를 팔아먹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달러가 강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 워낙 강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에 들어가서 밑에서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이 높을 때야, 나중엔 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좀 들어오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당분간은 1,400원대 진입한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최근 달러 강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미국의 첫 관세 인상 발표 이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국 실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됐다. 그래서 성장 둔화 경로를 통한 약달러 압력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달러는 계속적으로 네, 약세를 좀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달러 약세가 계속 전망이 되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네, 시장 경제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하는데, 자, 우리 쪽 입장에서는 네, 환율이 네, 외국인 투자들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저렇게 달러 약세 전망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유입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특별한 뉴스들은 많지 않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보합이라는 어떤 수준 안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떨어졌다 하는 형태를 계속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일단 나의 원칙과 나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정한 업종, 특정한 종목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조방원들 올라온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방원들이 왜 올랐니?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세에서 걔네들이 무풍지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죠. 네,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 관세에서 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부담감이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네, 너무 낙관적으로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